메디숲 히든 프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메디숲 히든 프로 최지혜 노무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정희 소장님의 직원관리 핵심 노하우를 방출하는 날인데요. 네, 소장님과 그리고 정원철 변호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쟁개발연구소 이정입니다. 예, 정홍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직원관리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직원관리 핵심 노하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우리 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직원관리 핵심 노하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직원들이 왜 이렇게 일을 못하지? 이런 고민. 그 다음에 이제 내 말을 왜 못 알아듣지? 맞아요. 네. 네, 이런 질문도. 그리고 태도가 왜 저러지? 뭐 이런 질문들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인간의 본성이 바뀔까요? 네, 인간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나요? 네. 아니 바뀌긴 하겠죠.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희 판단으로는 매니지먼트를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인간이 바뀐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면 매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경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꿀팁 답은 그거예요. 직원들한테 매뉴얼대로 업무하도록 요구하라는 거죠. 매뉴얼대로? 예, 매뉴얼대로. 매뉴얼이 사실 있는 우리 뭐 병원이나 일반 기업을 좀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많이 하지 않나요? 매뉴얼들 많이 있지 않나요?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뉴얼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직원들한테 말로 다 하시는 거예요. 말로 다 하시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그걸 적게 해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내가 말한 걸 적어서 그게 됐는지 확인을 나한테 받아라고 디렉션을 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당신도 막 정신없이 지내다가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럼 뭐 일주일 후에 물어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죠. 그런 일 많죠. 예. 네, 사실 정신없다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생기기 그거를 쉽죠. 아예 직원들한테 내가 말하는 건 항상 메모했다가 체크하도록 해 라고 한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그런 디렉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로 하시니까 그 일은 그냥 스킵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네, 그 부분은 정말 공감이 되네요. 예, 네. 그래서 아예 저는 이제 가이드를 해드릴 때 시키고 싶은 게 있으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예 제시를 하시고 그건 루틴 시스템을 만드세요 라고 하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시키시라고 하죠. 말을 한 거를 적게 하십시오, 관리자한테.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도록 피드백을 받도록 하십시오. 시스템화 시키십시오. 습관화 시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뭐 이런 스텝들이 있는데 그냥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길 바라지 말고 그 자세를 먼저 바꾸셔야 돼요. 매뉴얼을 제시하고 그거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잘 진행됐는지 평가하는 거가 이제 간단하게 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근데 변호사님 표정이 왜 그러죠? 굉장히 어렵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표정인데요. 업무가 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있다면 매뉴얼이 나올 텐데 그렇죠. 사실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경우들은 이제 원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해야죠. 아까처럼. 예, 내가 말한 거는 항상 메모를 해놓고 피드백을 메모를 받도록. 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뭐 우리 노무관리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가령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서 만드는 예방 그런 그 뭐 직장의 성희롱이나 직장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예방 대응 매뉴얼이 있거든요. 매우 디테일하게 이런 상담 단계부터 시작해서 조사하고 결과 조치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 노무자문 서비스를 해드릴 때 현장 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작성을 해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보존하고 주변인의 증거, 그런 어떤 참고인이라든가 목격자라든가 진술을 확보하고 이제 이런 절차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사실 매뉴얼화 해놓으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어떤 액션 플랜이 바로 즉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가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네, 훨씬 더 효율적으로고요. 어떤가요? 어떤 컨설팅을 갔을 때 이런 매뉴얼화를 시켜 드리는 게 결국 소장님의 업무일 텐데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별로 솔직히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공감합니다. 왜 이제 그러냐면 사실 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도대체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업무량이 많다고 늘 하소연하는데 진짜 많은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직무 분석 과업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인사 노무 컨설팅 할 때 직무 분석 과업은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 작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직원이 100명이라면 그 100명 한 명 한 명의 직무를 있는 대로 다 기술하라고 일단 1차적으로 해서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다시 용어를 통일하고 과업을 직무 과업들을 분류하고요. 이 작업을 3차례에서 많게는 10번도 거쳐요. 수정을. 이제 그 관리자가 봤을 때 그리고 최종 그 최고의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봤을 때 이런 그 내용으로 이제 우리의 과업은 우리의 조직은 직무는 이렇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시간이 뭐 3차례에서 10차례 거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밤샘 작업을 하루씩 한다고 해도 만약 100명이라 그러면 네, 거의 한 달 내내 눈 뜨고 24시간 일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직무 분석 내지 이런 직무 매뉴얼 만드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정리하는 게 고도의 작업이라서 좀 힘든 면이 있는데요. 제가 봤던 이제 사례 중에서는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너무 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 단계부터 한다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해서 어떤 직원이 새롭게 들어오던 그 매뉴얼을 주면서 이제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진료 시간이 9시부터 18시라고 했을 때 8시 반 정도엔 출근해서 30분 동안 준비하는 그런 작업들, 비품은 어디에 있고, 그리고 9시에 이제 첫 환자가 오게 되면 응대하는 그런 스크립트까지 다 옆에 써놓는 그런 원장님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런 먼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해서 하는 것은 좀 시작해볼만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막연하게 기대하지 말고 정확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걸 평가하라라는 게 핵심이죠. 네. 네. 네, 오늘부터 우리 직원들이 잘 일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 내지 대화 이런 스크립트들을 한번 좀 유념 있게 보시면서 좀 준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요구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이준 소장님과 정원철 변호사님 모시고 직원관리 핵심 노하우 대방출 2편을 한번 좀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도 퇴직에 관한 모든 것 더 이어지는 컨텐츠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또 봐요. 안녕. 3편을 위한 거예요, 이건.